지금부터 2022 이민년 새해 영덕군 출입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새해 인사 말씀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언론님 반갑습니다. 이건 지금 한참 오미크론 변이 등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일상회복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언론님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2022년도 영덕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함께 뜻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영덕군이 코로나와 영덕시장 화재 등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안 5천억 시대에 또 우리 경북 군단이 최초 또 복지재단 설립, 또 국립해양정보원센터, 또 광구해상대교 등 전체 15개 국가투자 예산 사업에 총 7,093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고 320만 명이 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변방에서 이제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신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그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해 우리 영덕군이 이렇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급변한 환경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또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영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영덕 6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영덕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군정 방향은 문화를 담은 도시, 미래를 여는 영덕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 발견을 통해서 영덕 고유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문화로 행복하고 또 성장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문화의 힘을 키워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 성장한 5,125억 원으로 작년 원전 지원금 409억 원을 반납한 후에 저희도 또 예산 편성이 많이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전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5천억 시대의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예산에 1,161억입니다. 그리고 살기전 농산어촌 지원에 854억 원, 그리고 맑은 환경 조성에 582억 원 순으로 편성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위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덕군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가치를 담은 문화도시 구현, 둘째는 생기 넘치는 도시환경 기반 구축, 또 세 번째는 ESG 행정으로 살맛 나는 농산어촌 건설, 네 번째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지역의 가치를 담은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먼저 역사문화 자원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영예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영덕의 옛 장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인근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게시마을 종합정비 계획, 보택 종갓집, 근대문화재 야행 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만드는 법정 문화도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첫돌을 맞은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 사업, 또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 교육,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만 관광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영덕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도론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해변 마라톤 대회 등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바다문화관, 도예, 목재 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해서 체험과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강구 인하항 확대 개발과 마리나 조성, 그리고 고래벌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영덕의 아름다운 해안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 관광 도시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생기 넘치는 도시 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도시 공간을 조성합니다. 100년 예주의 기억으로 미래 100년 영예를 준비한다는 비전으로 도시 연력 회복을 위해서 근대 역사 문화와 함께 하는 영예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덕읍 도시 재생 사업은 영덕 시장 재건축에 따른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영덕 활력센터 조성 등 50촌 문화와 연계한 도시 재생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예산을 확보한 영덕시장 재건축은 청룡몰 조성 사업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해안을 대표하는 스마트 관광형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천사, 또 예주 행복드림센터 등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문화와 교통, 소통 기능이 결합된 주민 중심 일상 속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된 강구 해상대교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7번 국도와 축산화를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또 안동 영덕 간 국지도 34호선,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동해안철도 등 미래 광역 교통망을 초기에 완공하여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 브랜드는 현 시대 영덕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덕곡전 친수공간 추가 조성, 미세먼지 대응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ESG 행정으로 살맛나는 농산업장 건설입니다. 우량농지 조성, 또 토양 개량제, 유기농 농자재 지원 등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어촌자원 고갈에 따른 자원 회복화 사업,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생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영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샛들마을 사업, 어촌 뉴딜 사업 등을 통한 지역 특화 사업 추진과 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산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200호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회의소 출범과
신한력 사업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 정책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는 농정 거버넌스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어민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로아스 거점 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진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 정책 다변화를 통해서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얼마 전 준공된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로 농산물의 대량 유통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한력 Y센터를 하반기에 착공하여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로컬 푸드 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생활의 안정 도모입니다.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 확대로 고령화와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농어가 일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어민 수당에 33억 원을 지급하고 농어민 안전보호, 재보험에도 8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기여를 촉진하고 농산 어촌의 소득 증대 사업, 특산자원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화하고 중고교생 교복 지원, 무상급식,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밥상 공동체, 노인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등 모든 세대를 아우러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이은 재해로 국민들은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사전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22억 원이 증가한 6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 구대교 등 재위험 지구 정비와 강구 초등학교의 우수 저류 시설 설치, 풍수의 생활권 등 상습 침수 지역 정비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노후 경보 단말기 교체, 세대별 무선 방송 수신 단말기 설치로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재난 사전 안내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 또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 24시간 비상 대책반을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으로 주민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보건 소위 의료장비 현대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산병원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 소아 청소년과 운영, 또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사랑방 운영, 건강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등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복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지 현안을 민간 영역의 참여를 통해 협력하고 연대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 지원,
방역물품 지원금, 새바람 체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 장비 등 스마트 지원과 물류비,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자 상거래 지원 등을 통한 언택트 유통 구조를 강화하여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2020년 산자부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되어서 1조 2천억 규모의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135억 원의 예산으로 첫 사업을 뜨게 되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종합 지원센터는 앞으로 조성될 융복합 단지의 컨트롤 타워로서 에너지 관련 시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개척하는 교도부가 될 것입니다. 영덕형 뉴딜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영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국립해양생물정보원센터는 올해 16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가며 77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0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7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안 수산물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수산 가공 설비 이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마트 산업 가공 종합 단지는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모 신청에 도전합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유통 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실현으로 지역의 또 다른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의 선도적 대응으로 수준의 실증 사업 유치,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정책을 수립하여 일자리 제공과 인구 위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30만 킬로와트이며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8만 킬로와트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 도시를 넘어서 플러스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과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775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풍력 리파워링 사업 등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RE 100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있는 강항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산업 구조의 58%는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의시설 부족과 볼거리 체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다 가감하고 적극적인 민자사업 유치를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강구의 대관람차와 케이블카, 영덕읍 창포리의 어트랙션 체험단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텔 리조트 등의 민자 유치와 경북 수련원 건립으로 약 1,007억 규모의 숙박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 관광을 이끌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영덕군청 5대 중점 과제와 24개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2020년도 10대 역전 시책 사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생활해수시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대역사 문화 재생 활성화 사업, 국립해양생물정보원 센터 건립, 또 그리고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 유치,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 미래교통망 확충, 재난재해 순재적 대응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 모두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언론인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9일부터 코로나 대응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핵심적인 사항들로 바뀌 나가는 것이 뭐냐면 PCR 검사가 60세 이상하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의 검사는 PCR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결정이 정부가 어제 정도 이렇게 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님께서 시간이 29일이니까 오늘 내일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세 이하들은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어서 가는 대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언론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빠르게 알고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영덕군도 또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또 우리의 고유의 설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군수의 주제로 기자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 방류수의 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창수 일량에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 영덕이 이러면 영덕 브랜드가 영덕 대게가 가장 지금 가장 큰 브랜드고 특히 우리 영덕이 또 동해안 바다를 해서 생업하시는 수산업을 중심으로 또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린피스에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지지 서명을 좀 하고 있어서 저도 가끔 이게 들어가다가 수도되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 전체가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 달 전에 유명한 호텔의 한 셰프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오염수가 뿌려지면은 약 2년 정도면 예를 들면 일본의 동해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는 일본으로 봐서는 저쪽 건너편이죠. 거기서 하더라도 이것이 돌아오는데 한 2년 정도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만약에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오염에 대한 수산물 오염에 대한 대비를 좀 다각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오염 방류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주민의 강력한 반대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철저한 조사 또 그러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고 저희들로서는 또 수산물뿐만 아니고 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대응들이 특별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걸 마음을 다시 새겼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또 경상북도와 함께 그런 체계적인 감시 체계라든지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주셨는데 저도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호보트 관련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덕군이 구현하고 있는 말고무기 특별시험들과 같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내지는 관광의 문화를 가려고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교수진도 확보되고 했는데 교과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좀 사실은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조금 공교육하고의 협력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분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런 등등을 한 분인데 실제 사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담이 큽니다. 애니메이션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요 많이 힘들고, 그다음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숙식에 대한 문제, 숙식에 있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었고, 그다음 교수진에 대해서 지급되는 뭐 임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었고 조례를 그렇게 좀 했고요. 그러나 좀 우리가 의회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특혜성의 시비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조례의 범위를 적절하게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기업 그 사업자 대안 교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영예에 저희들이 사실은 클리니컬 사업하는 곳에 교실이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영예의 근대 역사 문화 함께 애니메이션과 성장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도 그분들은 영덕에서 조금 뭔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화산업에 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고는 실제로는 코로나 대응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재단의 뭐 그런 직원들의 어떤 능력도 그렇고 또 계획을 짜는 내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옛날에 우리 행정이 주도할 때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들을 함께 한다면은 말씀 주신 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문화 산업이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해양생태정보센터에는 우리 언론인들은 좀 이해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저게 뭐 하는 곳이고 사실 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국립 백두대간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면은 우리 내륙의 이제 동물들을 생태들을 유지 보수 유지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것처럼 동해안에 예를 들면 뭐 고래, 그다음에 뭐 거북이, 물개, 뭐 갈매기 등 이런 동해안의 해양 생물에 대한 것들을 사실 보호하고 또 뭐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덕군이 그동안 저는 그 영덕이 자연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하는 점을 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생태 자연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사업이 국립해양생태정보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고래벌 생태탐방로, 또 고래벌 바다문학관, 고래벌 애니메이션 센터 등등 해서 지금 그 고래벌의 생태 문화들을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예의 근대 역사 문화 등 역사 문화로 이제 갈 수 있으면 잘 조합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근간에 저희들이 영예 대진 해수욕장 건너편에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 땅도 누군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좀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지금 영도 시장의 문제는 일단 시장 상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을 이걸 하면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김기국 국회의원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한 407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에 두 개의 사업은 저희들은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한 260억 정도는 확정을 시키고 두 개의 사업은 공모 사업이 올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들은 어떤 도시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행정 공무원이 착공을 하고 준공했다. 건축물이 준공됐다. 뭐 그래서 늘 보면은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영덕 시장이 50층과 연계되는 정말 50층 문화가 스며드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속 가능하고 우리 주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지금 바다를 중심으로 강구에서 축산까지 뭐 고려불까지 관광객 1,000만 명이 예를 들면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영덕 읍내를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힘을 우리는 거기에 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은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율이라고 맡겨줬는데 시장 상인들은 한 번 들어가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이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이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특색 있는 가는 방향에서 행정의 역할도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영덕 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문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체험거리가 있고 그걸 통틀어서 50점 문화가 있는 정말 50점에 뭐 분수도 조금 더 나무도 물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분수도 조금 이렇게 뭐 가동되고 뭐 이런 등등의 아름다움이 있는 시장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성과 사실 돌아보면은 뭐 태풍도 한 3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도 있었고 코로나도 지금 2년 이상 돼 있었고 재난재해 상황들이 중복도 있습니다만은 한 4년 정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국민 전체가 많이 힘들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늘 전체 국민들 중에서 뭐 어떤 사업이나 개개인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도 지적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공직자들이 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기둥이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첫 번째로 제가 이진구 군수 너 잘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 마음 속에는 사업적으로 보면은 문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는 문자가 실제로는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실 얻은 지혜에 의해서 그 규정을 바꿔달랬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문자를 보냈느냐고 제가 몇 배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냐? 직원들은 보냈습니다. 받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보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피해가 너무 커서 감사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보내는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보내는 자료는 뭐냐면 공직자들, 비상에 대비한 공직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언론인, 그 다음에 뭐 주요 이장들, 어떤 비상을 대기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들어서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제도가 행정안전부에 있다 이겁니다. 그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보고를 해야만이 도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듯이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김부겸 장관님께도 좀 이건 바꿔주십시오 이야기했고, 재난안전본부장에도 바꿔주라고 이야기했고, 사실은 좀 드린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 군수협의를 통해서 사실 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저희들이 꼭 뭐 너가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자가 바뀌어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저 첫 번째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지금 농촌에 있는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을 제가 교육할 때 이 공무원이 느끼는 그런 적들이 제도를 바꾸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시, 군의 자치단체가 중앙에 지방의 자치의 역할로서 문자를 신속하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다는 나는 첫 번째로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제가 그래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적을 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공직 사회가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깨끗해졌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우리 직원들에게 수직적인 문화를 좀 걷어내자 수평적으로 좀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은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짜들 때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라.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면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 다시 수정하고 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수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조직 자체가 대단히 유연해졌고 좀 민주적이게 깨끗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크게 보면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화가 우리 농어촌은 왜 그렇게 늘 촌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문화가 중요한 제가 아까 그 50촌 문화 얘기했지만 문화로서 형성되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늘 공장 만들어라 일자리 만들어라 어느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군수님 그 영덕은 폭력이 그리 많습니까? 답변을 제가 뭘 할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이 83%인데요. 산 중에서도 바람이 돈이 되어가지고 풍력을 꼽으려 합니다. 기업들이. 강원도 돈이 좀 되고요. 영남 영덕도 되고 포항 좀 되는데 저 대전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산이라도 돈이 되는 지역이고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다 틀린다는 걸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식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생태 문화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잘 활용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한 점, 이 공감대가 좀 형성된 점이 그게는 조금 더 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나 태풍 문제나 이런 코로나 문제는요 저도 저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수고를 했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안전한 영덕을 좀 인식을 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덕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십니다. 일단 어떤 교수가 한 분이 오셔서 영덕의 역사 문화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단히 저도 기뻤습니다만 결국은 땅 속에 묻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지를 못하고 그런데 시대가 좀 많이 우리 쪽으로 바뀌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 이제 경제 그러니까 개발 중심에서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를 보존하고 이제 삶이 개개인의 삶이
더 조금 더 좀 힐링하고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첫 번째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하고 문화에 집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일단 자연 환경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000만 관광객을 이제는 그 성과도 있었지만은 이 시너지를 효과를 내려야 되니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망에 대한 것을 사실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도 내년 되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망도 내년이면은 이제는 완성이 되면 부산에서 삼척간 6번 다닙니다. 저는 강릉도 동해안 중에도 좋습니다. 근데 왜 강릉이냐 이러면요. 저는 개선합니다. 그거는 수도권 경기와 서울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강원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과 울산 이러한 그 교통망이 확정되면은 부산과 울산 이 지역 분들이 영덕이 그래도 오염원이 실제로는 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산, 울산, 대구, 충청 일부권을 영덕으로 앞으로 미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럼 오려면은 즐길거리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 리조트 1,000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근간에 3, 4의 호텔 리조트가 한 4, 5월에 또 착공을 한다고 어제도 와서 저희들이 4, 5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수련원도 사실 100실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예 대진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모 기업의 회장 그 별장 부지도 어느 분이 지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 온천 개발과 호텔을 짓겠다고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확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베스트 호텔은 분양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좀 그 기업들이 영덕에 노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실의 객실이 있어야만이 머무를 수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대게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른 농촌의 먹거리를 조금 더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즐길거리는 지금 어트랙션 사업이라든지 전에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든지 또 도예, 목재, 그 다음에 대관람차, 케이블카 등등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이 제 본수로서 제가 영덕을 볼 때 제일 조금 문제 있고 답답하고 또 저도 집중을 못했는 부분이 뭐냐면은 끝을 못 봅니다. 행정의 특징 중에 이건 장사하면 장사를 끝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마무리하고 고래불가가 하고 마무리가 풍력 단지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예산의 구조 이 자체가 솔직히 우리 언론 다 아시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항목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항목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어쨌든 간에 공모나 가지고 와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10가지 해라. 총 5천억 중에서 사업비를 2천억 줄 테니까 너가 정말 필요한 거 10가지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저희들 가져가죠. 마무리하자. 이걸 해가. 근데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중심제 이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히 강구에서 축산이라든지 지난번 도로 개선 사업에 한 1,101억 정도로 확정시켜 놔서 그런 사업을 할 때 환경 부분을 지금 도로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니까. 근데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우리에 맞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수도권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지금까지 산업이 농촌 중심의 1차 산업이면 우리가 유리하죠. 인구도 12만도 있고. 근데 지금 아마 수백 년 지나가면서 이 산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착이 수도권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기업 유치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조 2천억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단지의 그 사업을 보면은 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은 또 인력 양성 사업도 있고 유지 보수 사업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뭐 그래 있나 인력이 있나 이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RE100 산단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RE100이라는 단어가 그간에 제가 사실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전라도 지역은요 RE300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렸냐? 우리가 지금 탄소세가 우리 한국은 지금 많은 내죠, 탄소 부분은. 철강 1톤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매출이 1.5톤 나옵니다. 유럽은 EU 이제 2, 3년 내에 탄소세가 15만 원 정도까지 높인답니다. 그럼 우리의 우리의 경쟁력이 수출을 주도형 대한민국에 이제 사는데 그러면 현재 에너지 정책에서 할 수 있나는 신재생 아니고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 물론 지금 원전 이렇게 화석 연료도 문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잘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탄소와 관련되는 탄소세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로서는 맞는데 탄소세의 배정 그거의 대상이 되냐는 나도 지금 잘 모릅니다. 하도 헷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간다는 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RE100 산단으로 기업으로 올 수 있다면은 그건 경쟁력이 된다 저는. 근데 전라도는 RE300을 내겠습니다. 그건 뭐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다 모아가 전기를 ESS기에 모아가 수출까지 한다는 전략이 300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요, 제가 주가 법령도 그런 거 갈 것 같아요. 법령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있는 기업 그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만들어서 그걸 사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사실은 조금 어떤 한편으로는 영덕이 좀 앞서가고 있다지만은 국가 전체로 왔으면 전라도 앞서갑니다. 이런 점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100 산단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일단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 대한 뭐 민원에 대한 부분이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국가 정책으로 세계 흐름이 그려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풍력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산업부나 이런 것이 허가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들은 명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익이 주민들한테 함께 돌아가야 된다. 이 조건,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도해서 하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난번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느 뭐 국회의원분들하고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지방 자치단체 주도형, 그 다음에 주민 주도형. 그래서 한 4가지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4가지 정도는 이기주 군수가 말하는 대로 제도를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지자체 주도형이라는 건요, 지자체가 땅을 선정하고
주민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허가는 어디서 해버렸습니까? 산자부에서 먼저 다 해줘버립니다. 산자부에서 허가를 먼저 다 해줘버리고 우리 보고 주도형으로 하라면 우리가 주도형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도시계획 뭐 사업소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래. 그래서 일단 뭐 그렇지만은 지하철 주도형 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요구한 4가지가 됐는데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막 그래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산자부가 다 해버리잖아. 우리 주도형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냐? 너도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 REC 0.1%를 지하철 주도형으로 준다 이러면은 주도형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색만 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니까 그러면 그거를 할 경우 지하철 주도형으로 뭐 도움을 줄 때 그 반에 뭐 0.5, 0.05인가 이렇게 준다고 제도를 바꿨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그 정도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원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왔던 이것은 반드시 이 사업자가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수익 구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익 분배가 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활이 사업하면서 혜택이 기업 중심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사람들한테 그 수익이 돌아가서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것이 결국 지자체가 농어촌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5천만 원 버는데 우리가 8천만 원 버린다 해보죠. 여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올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신재생으로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모든 자원을 이용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데는 뭐 울진 원전 같은 경우도 뭐 2,800억 있었다길래 2,800억을 주민들한테 골고루 잘 나눠주면 잘 좀 적절하게 배정되는 그런 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뭐 어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자체가 그쪽에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는 대신에 뭐 등등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은 해주겠습니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조금 걱정되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극복이라는 것을 저도 어떤 데는 다니기 싫을 때도 있어요. 다니면은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다니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뭐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떤 데는 차도 한잔씩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사실 좀 겁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극복에 나간 물론 우리 박 기자님께서 무슨 말인지 제가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에 대한 대응도 영등군도 충분한 주민들에게 대응을 해나가면서도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명절에 이동을 좀 하지 말아달라. 또 하나는 외지 사람, 특히 외지 사람하고의 식사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를 메시지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년 동안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걸리는 순간 공무원이 사실 욕을 맞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이나 수칙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공직사회가 그러면 그 적극적인 방역
체계를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은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 이야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절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